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4.13 총선에서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어제 창당 100일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 축하받기보다는 과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최근 당 지지율은 하락세가 심상치 않고요. 특히 호남에서의 부진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에 최근 당직 개편을 통해서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된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당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끄러워졌는데요. 미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남아있는 의문들 이 부분도 정리해봅니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 전략홍보본부장 임명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가 국민의당 창당 100일을 맞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별다른 기념 행사가 없이 조용히 보냈더라고요. 자, 예.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당한 지 2달여 만에 당의 능력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초기에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선거에서 좀 결과가 좋았다고 들뜬 거 아니냐 그런 네. 지적들이 있어서 이번에 창당 100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네. 겸허한 자세로 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겸허한 자세, 샴페인을 네. 아직 터뜨릴 때가 아니다. 또는 뭐 자숙 모드 이렇게 보도한 예. 언론도 있던데요. 예, 지금 당 상황에서 좀 염려스럽게 지켜보는 대목 어떤 부분인가요? 역시 이제 저희 국민의당은 창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늘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 유동적이어서 네. 그때 이슈나 당의 행보에 따라서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의당은 새로운 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보하고 어떤 이슈를 제기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때만큼의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대 네네. 국회 개원을 앞두고요. 이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네. 이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하나 인용해드리면 광주 전라에서 전주 대비 50.6%에서 12.5%포인트가 폭락해서 38.1%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34.5%. 그래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6.8%포인트. 이 추격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네네. 나왔다고 보세요? 단기적인 여론조사 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총선 민의는 경제 민생 실패한 새누리당 심판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성 구태 양당 정치에 대한 혁신의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두 가지 점을 좀 더 신속하게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 조금 저희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심판의 민의가 있었는데 새누리당과의 연대 이런 얘기가 네네. 나왔었고요. 또 기성 구태 양당 정치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경제 민생 살리기 앞장서고 또 기성 구태 정치, 국민들이 실망하는 정치에 대한 혁신의 이슈를 저희가 앞장서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다시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군요. 이 국민의 뜻은 정확히 국민의당의 역할을 38석 정도로 본다. 과도하게 역할을 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정당 지지도에서 저희가 삼각 체제를 세웠고요. 그리고 2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국민들의 큰 흐름이나 기대는 정당 지지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의석을 적게 얻은 것은 역시 이제 후보들이 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의석을 내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인적 구성을 좀 더 강화하고 인물 영입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에 많은 좋은 인재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은 저희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재를 조금 더 모아서 이 전국을 돌파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자, 이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인용한 리얼미터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총선 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호남 1위, 그러니까 대선 후보죠. 자리를 내줬던데 지금 문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광주 전라에서 전주 대비 8.0%포인트가 상승했고요. 31.3%. 안 대표는 10.4%포인트가 떨어져서 25.5%를 기록해서 2위로 밀려났는데 그러면 네네. 이제 이 국민의당 지지율과는 또 별도로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남에서의 기대치 이건 왜 이럴까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호남에서의 기대는 안철수 대표께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이제 호남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 지지도와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도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 지지도가 올라가면 당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생 경제 살리기 앞장서고 또 기성 구태정치 혁파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이제 제기하면은 국민 지지도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연동돼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 안철수 사당화 논란 이 빌미가 되는 건 아닐까요? 어느 당이나 대선 주자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와 직결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또 당이라는 것은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대선 주자가 중요하고 당에서는 대선 주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 당도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모든 당 운영이나 이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문 본부장님 말씀 주신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어제 네. 이 재미있는 기사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라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네네. 이 어떤 의도였다고 보세요? 그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어차피 저희 당에서도 대선 경선 레이스가 벌어져야 되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해서 붐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표께서 충분히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한 명의 강한 대선 주자보다 좀 이제 대선 주자 후보들도 후보군이 다원화되는 것도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당내 호남 인사들과 이 비호남 인사 간의 갈등이 좀 이 언론에 언급되고 있던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의원들하고 호남의 의원들하고 조금은 이제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게 갈등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당직 인사는 이제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했는데 네네. 지금 당 대표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호남이고 또 박 전 대표께서 호남이신데 저희가 추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과 호남의 균형이 맞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단행된 이 당직 인사에서 호남 네. 홀대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 예. 균형 안배가 됐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당을 향한 이 지지를 이제 아까 네. 유동적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눴잖아요. 네. 좀 고정 지지층으로 바꿔가기 위한 보관, 대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이번 총선 민의,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실패한 새누리당의 회초를 많이 들고요. 네. 또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살리기 앞장서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구태 정치를 혁파하는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또 국회가 유능한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국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은 호남에서 많은 지지가 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다음 주면은 이제 5.18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네. 5.18 기념식 당내 지도부 전환 참석하나요? 참석해야죠. 예.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요, 이 임을 위한 네. 행진곡, 이 기념곡 네. 지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는 오늘 군부대를 찾았던데요. 이 안보정당 이미지 부각, 좀 외연 확장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는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저희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씻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창당 초기의 주장처럼 계속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 정치 지형에서 좀 네. 중원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 전국에서 이슈 주도를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총선 후에 20대 네. 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다 보니까요. 자, 국민의당이 사안별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이냐 관심도 많고요. 또 여기에 예, 예. 따라서 이제 뭐 이거는 조소 섞인 표현입니다만 이 새누리 이중대 논란 혹은 또 이제 명확한 3당으로서의 노선 혹은 캐스팅 모터 여러 가지 이제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어떻게 여야 1, 2당과 차별화하면서 제3의 노선을 좀 확립할 생각이세요? 저희는 뭐 좌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네.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 좌우가 네. 아닌 국민 속으로요. 국민 속으로,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보고요. 사실 기성 정치권이 다수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소수 국민이 아닌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슈를 많이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회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서 좀 어떤 이야기를 이 국민의당은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히 대변해야 되겠죠. 경제 민생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네네. 경제 정책이나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정치가 어떤 여야 대결보다는 협치나 소통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야당과 국민과 대화를 하시기를 촉구하고 네. 또 최근에 이슈로는 이물련 행진곡을 이제 정부 행사에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촉구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차별 문제라든가 양극화 해소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은 사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국회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야권에서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내일 대면해서 사과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언급하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일 저 회동까지 한번 지켜보고 차후에 또 한번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나섰고요. 우리 국방부도 해석의 오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어서 이 관련된 소식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어제 이 언론사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미국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어떤 곳인가요? 예. 이 미국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화생방에 대한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역사는 10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 1917년에 만들어졌을 적에는 이제 이런 화학전, 가스에 대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주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그 연구를 주로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일전에 이 탄저균 사태도 한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때 국민들에게 많이 좀 보도돼서 각인됐던 이 표현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제 주피터 프로그램 하면 이제 탄저균 일전에 살아있는 탄저균 들어온 것 때문에 네네.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이 에지우드 생화학센터는 그러한 그 주피터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그 기구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미군의 이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그 방어 체제라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피터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 에지우드의 담당입니다. 네. 그럼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알려진 이 브래디 레드몬드 박사가 쓴 관련 내용 혹시 네네. 교수님 읽어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주피터 프로그램이 간략하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탄저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는 이것이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어떤 생물학적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철저하게 미군의 그 프로젝트고요. 이 한국군은 개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반도에서 미군이 이러한 생물학적 무기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질병들에 대한 방어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럼 이제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도 들어있는데, 네. 내용은 전적으로 이제 미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생물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계속 등장할 때마다 네네. 그것을 연구하는 장소로 돼 있더군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지카 바이러스 실험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인 건가요? 예, 당연히 그 내용 원문을 보면 네. 이 지카뿐만 아니라 과거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질병들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문으로 이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네. 이 주피터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이미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검출 역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 네. 근데 미군이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에지우드 화생 실험실에서 게재한 글이 잘못 번역된 것이다 하는데 이 원문하고 우리말 내용하고 교수님 비교해 보신다면 전혀 잘못된 번역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네네. 네. 자, 그럼 미군의 이 영어 원문에도 네. 임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요. 이미 네. already라고 하는. already. 그래서 네. 문제는 이게 앞으로 할 예정이다도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검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체제가 이미 거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네. 단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군 미군 측의 already란 말이 이미 들어있거든요. 미군 측의 설명이요. 에지우드 화생 실험실은 탐지 능력을 개량해서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군의 노력을 설명하는 글이었다. 이게 이제 해명이에요. 그 설득력이 있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네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말도 맞는 것이지만 미군의 노력을 설명하는 내용 안에 이미 지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체제를 이 용산에다가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국방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장비에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추가 검토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현재 장비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카 바이러스를 들여오지 않고도 실험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체제의 기본 틀은 4개로 구성됩니다. 네. 조기 경보와 조기 검출과 그것을 최종 확인하고 그것을 이 전 세계 미군의 생물 감시 체계에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카 바이러스를 디텍트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어제 그 뉴스에서도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확립한다는 건 지카 바이러스를 들여와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실물이 있어야 실험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이 지난번 그 탄저균 때도 우리 정부에 통보되지 않고 일반 택배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커졌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뭐 지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뭐 기타 세균이나 신종 바이러스 샘플들 네. 사전 통보 없이 들여와도 이 네.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네, 다행히 지난번 탄저 사태 때문에 네. 많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이 부분은 최소한 이 통보하는 걸로 네네. 제대로 지금 개선되는 중입니다. 다만 그렇게 통보되더라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측에서 통제하고 제재할 현실적인 그 유효성은 없다고 보는 게 확실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니까. 아니요. 네. 지카 바이러스를 그 검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거의 구성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들어오겠죠. 아, 그게 끝나면 이제 들어올 네.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카 바이러스든 아니든 무언가 새로운 이제 이 그 대상이 들어올 때는 이제 네. 통보가 이루어지겠군요. 통보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그 제재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것이 한국의 어떤 안전 혹은 뭐 이 생물 무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한미 간의 어떤 협력 체제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미군을 위한 생물 무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겨나는 위험성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종 질병도 다 이 한국 땅에서 미군의 통제하에서 실시된다는 거고 네. 그것이 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용산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미군의 어떤 위험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체제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네. 이야기한 그 에지우드 센터 말이에요. 네. 이 도심에 있지 않고 어디 좀 이 안전한 교외 지역에 있나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생물 무기를 실험하는 곳은 대부분 이게 이 도심에 사는 경우는 없죠, 거의.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지적을 요약할 수가 있네요. 하나는 우리나라 도심에서 이런 실험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다. 두 네. 번째는 이 실험을 통보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물은 오직 미군을 위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원문에 보면 그러면서 이 시설을 네. 효용성을 이게 잘 되면 거기 보면 이런 검체, 즉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한국군에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개선된 기술을 줄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이제 결정해주면 뭐 균도 바이러스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균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들의 허가에 따라 우리가 그나마 조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 여쭤보면요. 어떤 좀 이 향후에 우리 측의 좀 대안이나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 물론 뭐 이 국가 간의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러한 어떤 상황이 투명하게 그 보고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지난번 탄저 때도 정부의 공식 그 조사단이 갔습니다만 실제 15, 16번 가량이나 진행된 실험 내용은 전혀 파악을 네. 못했거든요. 네. 단지 그런 게 있었다 정도지. 이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죠, 일단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겠군요. 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였습니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